네, 주말인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 이틀 연속으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족 모임과 학교, 종교시설 등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확진자 또 6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4차 유행의 초입에 접어들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 했는데 이게 이제 한 700명 가까이 이르다가 다시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되는 아마 집단 감염 그리고 광범위한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기존의 요양원, 요양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이 줄면서 확산의 속도가 줄고 확산세가 일부 꺾인 점이 있지만 최근에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 등이 좁혀지면서 이게 완만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고령층에 일단 감염 이런 거는 줄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위중증 환자가 조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확한 이제 이유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아마도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령층 비중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이제 최근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고령층 감염이 일부 늘고 있는 점도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고령층, 위중증 환자가 늘면 사망자가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0세 이상의 고령층 또는 기저질환자에서 치명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70세 이상, 80세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질환이 코로나 감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먼저 보면요, 그 댄스 동호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 목욕탕까지 번졌단 말입니다. 이게 방역 수칙을 잘 안 지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료를 제공했고 음료를 먹는 과정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댄스 동호회에서 감염이 시작되었는데 또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감염이 된 이후에 목욕탕을 이용하고 목욕탕에서 또 감염이 더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좀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철저히 지켰으면 아마도 막을 수 있었던 감염이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그 빈틈이 생기면 어김없이 감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경남 김해에서는 그 외국인들 집단 감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제 그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료품점에서 이제 가족이 감염이 됐는데 아마 식료품점을 다녀간 사람들 또 이 즈음에 이제 라마단이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 행사가 있었는데 그 종교 행사를 거치면서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숫자가 적지 않아서 아마 약간 좀 더 큰 규모의 감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외국인이어서 저희 방역 당국이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또 의사소통이 쉽지 않으면 정부 당국의 지침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지 않아서 검사를 좀 늦게 받거나 하는 등의 이유, 역학조사가 좀 느려지는 등의 이유로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 더 큰 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충북 음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남매가 처음에 아마 확진이 됐고, 확진이 되면서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규모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추가적으로 확진자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확진이 되기 이전에 이제 몸살 기운이 있는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되고 있어서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좀 유치원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2학기에는 좀 등교 계약을 좀 넓히고 싶은,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예.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커지고 예. 또 학생들이 교우 관계들을 잘 맺지 못하면서 이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기초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예. 이제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조금 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또 8월까지는 전체 교사와 이제 고3의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외부로부터의 감염의 유입의 상당 부분이 좀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 그런 이제 여건들을 고려하면 전면 등교 수업을 하는 게 예.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고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접종할 수 있도록 됐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도 물량만 확보되면 예. 뭐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식약처가 그 이전에 12세 이상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허가 변경을 예. 위한 심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예. 뭐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이제 속속 허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추가적인 사용 승인이 나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이게 다른 나라를 먼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네. 그 나이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나이대가 뭐 접종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또 이제 의학적 근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12세 이하에 대해서도 예. 접종 연령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지금 낮고 예.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경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기보다는 예. 아이들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라 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의 접종률 또는 집단 면역에 달성했다고 보면 굳이 무리해서 아이들에게 접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 상황을 좀 지켜보고 네.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백신을 네. 맞은 사람들도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백신의 면역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감염이 생기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예. 근데 이제 누구에서 감염이 생기냐 하는 거는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면역력이 형성되는 정도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예. 일부 개인에서는 일부 사람들에서는 이제 면역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우연히 백신을 맞은 다음에 접촉한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바이러스를 많이 내뿜는 사람이어서 내 몸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 또 예. 그게 내가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면 감염이 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 감염되더라도 다시 전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뭐 백신을 맞으면 일단 면역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내가 설사 걸린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바이러스가 충분히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증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백신을 모두 맞았다고 해서 내가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100% 남한테 전파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또 연구가 최근에 발표돼서 예, 백신에 맞고 내가 감염에 걸리진 않지만 일부는 또 남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라는 예.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가 지금 상반기 안에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네.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수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급 상황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느냐에 대한 이제 계약 조건이 비밀로 붙여져 있어서 이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예. 닥쳐서 이제 뭐 정부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 수급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뭐 글로벌 제약사들의 계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상반기 내에 1,300만 명을 접종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뭐 단기간의 수급 상황에 너무 우리가 초조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상반기 내에 1,300만 명의 접종은 뭐 정부가 예정한 대로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접종 시스템 자체는 잘 네. 갖춰져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0만 명 정도를 접종하는 데는 현재 확보된 접종센터 접종기관으로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노쇼 백신 관련해서 네. 그 정부가 시스템을 개선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예.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네이버나 카카오로 이제 지도상에서 그 노쇼 백신에 여유가 있는 의료기관을 이제 검색해서 네. 거기에 이제 본인 인증을 거치고 내가 백신을 맞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게 질병관리청의 그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그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본인한테 예. 통지를 해주고 그럼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즉각 빨리 가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는 방식으로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잘 안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방역 당국은 지금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는다면 추석쯤에는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정부 발표가 있어서 그걸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오는 추석 정도가 된다면 고위험층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이 완료가 된다면 또 그 이전부터라도 그 거리두기 상황 그리고 고위험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접종의 완료 정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집단에 따라서는 우선은 실외부터 그리고 실외에서도 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검증이 되면 그 이후에 접종 완료자의 비율 등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했었는데 올해는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스크 벗고 만나는 게? 일단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거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 있느냐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 정부가 얘기한 추석이 9월 20일 부근이고 예. 그때는 이제 그 3분기 말이라서 정부가 약속한 전 국민의 70% 정도가 1차 접종을 최소한 마친 상황이라 예. 그 정도의 접종 상황이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국내에 확산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예. 또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백신 접종 이후에 항체의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게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의 그 검출률, 그러니까 예.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예. 당국이 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25% 그러니까 예. 4명 중에 1명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을 주요 변이로 치고 예. 캘리포니아나 지금 인도발 변이는 그 이외의 기타 변이로 치고 있는데 그 기타 변이에 의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상당 부분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예. 실제로는 그 4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감염일 가능성이 높아서 예. 현재 같은 추세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백신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이 변이 바이러스 현재 현존하는 백신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까?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가장 지금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파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75% 정도의 면역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에 대해서 95% 정도니까 예. 20% 정도가 낮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75% 정도의 면역 효과면 기존의 정부가 이야기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접종 인구의 비중이 70%였는데 예. 그 70%를 훨씬 상회하는 예를 들면 전 국민이 접종을 받아도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그 백신만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앞선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미국 CDC는 지금 백신 접종하고 네. 2주 정도 지나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은 본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낮고, 그다음에 남에게 전파시킬 확률도 낮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뭐 충분히 가능한데, 예. 문제는 접종을 맞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감염을 전파시키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변이 바이러스의 발견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현재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백신에 그래도 좀 효과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리고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백신에 저항력이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백신 접종 후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는 정책을 미국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예. 견제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방역 당국은 접종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89.5%가 감염을 예방하는 걸로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00%의 사망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그리고 네. 고령층의 경우에도 백신을 맞아서 뭐 낮은 확률의 이상 반응으로 뭐 심각한 중증 상태나 또는 사망할 위험보다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에 안 걸려서 얻는 이득이 예.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더 예. 큽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서적으로는 백신을 맞는 게 명백하게 이익인데요. 예. 또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백신을 맞아서 이상 반응이 생기고 혹시나 중증의 상태가 되면 그게 나한테는 100%인 문제니까 확률이 예. 개인마다의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고 백신에 대한 신뢰를 좀 올리려면 예. 정부가 백신의 효과만 강조할 게 아니라 예. 백신을 맞아서 낮은 확률이지만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충분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신 보상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론이 난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잖아요. 네.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백신 이상 반응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기존의 판단은 인과성이 있다. 예. 그리고 인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두 개로 나눠지고 인과성이 있는 경우만 지원을 했는데 예. 이게 극히 소수의 경우만 인과성이 인정돼서 예. 인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분류 내에는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인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보상은 하지 않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걸 정부가 수용해서 이제 1,000만 원 이내로 기존에 발생한 이상 반응의 치료비까지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과성이 불분명해서 치료비 지원을 인정하는 사례가 예.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가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도 결국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극히 소수의 경우에서만 인정하면 예. 이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상 반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다 명확한 기준 그리고 또 국민의 입장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뭐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님과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